안녕하세요. 와우넷 스페셜의 안현입니다. 주식을 처음 시작한다면 용어부터 매매 방법까지 쉬운 게 하나 없는데요. 따라만 하면 누구나 검색식을 활용한 자동 매매에 입문할 수 있는 강의. 와우넷 이동근 파트너의 알고리즘 트레이딩 강의를 통해 초보자의 답답함을 풀어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자정, 많은 후기가 증명하고 있는 이동근 파트너의 부자되는 검색식으로 여러분의 투자 실력을 높여보세요. 오늘은 부자되는 알고리즘 4강, 스윙 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쁜 직장인도 선호하는 최적의 스윙 투자 알고리즘인데요. 이동근 파트너와 함께하는 알고리즘 트레이딩 네 번째 시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근입니다. 자, 오늘 또 주식 입문자를 위한 알고리즘 트레이딩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벌써 이제 네 번째 부자 되는 알고리즘 스윙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 분석, 추세 분석, 매수 시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고, 오늘은 벌써 이제 직장인분들, 특히 이제 전업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필요한 스윙 투자 종목을 어떻게 골라낼까라는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자, 오늘 순서는 스윙 트레이딩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환경,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환경에 대한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투자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스윙 투자에 대해서는 뭐 추세를 따라서 가는 트레이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 실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확률이 좀 높은 방법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매수하고 매도 전략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이제 검색식 작성하고 강의를 요약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윙 트레이딩이란 무엇인가? 하루에서 한 며칠 정도 보유하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짧은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스캘핑이라고 하죠. 뭐 장중에 분 차트를 보면서 바쁘게 매매하는 거가 되겠습니다만, 그건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기질이 좀 다분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점이고, 이 스윙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는데도 저는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한 2, 3일 정도 뭐 파는데, 분할 매도해서 파는데 뭐 1, 2일 정도 이렇게 보니까 적어도 한 2, 3일, 3, 4일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트레이딩을 하니까 좀 심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인 어떤 흐름들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기간을 길게 잡아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초단타 매매 스캘핑보다는 짧은 그 중간에 있는 투자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스윙 투자를 하는 이유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여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초단타를 하다 보면은 장중에 뭐 상당히 이제 진폭이 좀 크게 나오면은 잘 잡으면 이제 수익이 나겠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제 타이밍을 잘 잡지 못했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불리한 환경이 또 놓여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스윙 투자를 하는 이유는 중기 투자, 장기 투자보다는 짧습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시장 변화라든지 그리고 업종의 변화, 테마의 변화,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적절하게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 트레이딩을 할 수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적의 스윙 투자 환경은 뭐냐 하면, 스윙 투자도 결국은 시장입니다. 제가 첫 시간 때 여러분들한테 시장 분석을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가 탑다운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큰 흐름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흐름들을 읽어가는 거기 때문에 먼저 숲을 체크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숲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시장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횡보 이상. 예를 들어서 시장이 꺾어지고 있는 환경에서 트레이딩 하면은 안 되겠죠. 이런 내용들은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관심 종목의 추세, 두 번째 시간에서 제가 언급드렸던 추세도 횡보 이상이어야 된다. 적어도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마무리된 이후에 이제 종목들을 발굴해서 보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기법적으로 보면 충분한 기간 조정. 기간 조정이 길면 길수록 방향성을 틀었을 때 더 크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앞에 말씀드린 숲을 먼저 체크하자. 시장의 방향이 적어도 횡보 이상이어야 된다. 상승할 때 확률이 높아진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수익 투자를 하기 적절한 환경은 이쪽은 아니죠. 큰 그림을 보시면은 이쪽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방향이 위쪽으로 틀어가지고 올라갈 때 이쪽의 환경들이 좋다. 그러니까 시장이 꺾이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어떤 걸 기준으로 볼 거냐. 예를 들어 나 20일 이동평균선을 봤습니다. 그 20일 이동평균선을 봤는데 그 2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처럼 꺾어져서 여기처럼 꺾어져서 내려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종목을 잘 고르려고 하면 적어도 이때 A 환경에서 보다 적어도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몇 배의 노력도 필요할 뿐더러 상승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작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그래서 이제 요 시장이 횡보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투자 종목도 횡보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기간 가격, 기간 조정을 받은 종목이 방향을 터닝한다라면 좋다. 장기적으로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은 매물 소화가 되었다는 뜻이다. 라는 점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횡보 이후 급등주 사례. 요거는 이제 필옵틱스가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검색식에서 검출이 된 게 수인 검색식에서 6월 26일 09시 37분에 이게 지금 220원 선에 검출이 돼서 주가가 23,300원까지 이제 올라간 그림인데요. 보시면 여기에서 보시면 요 A 구간에서 한번 보십시오. A 구간에서부터 해서 여기 검출이 됐던 시점이 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 요 B 구간까지 장기간의 횡보를 보였었죠. 이 횡보를 보였던 종목이 터닝을 하면은 상당히 이제 급등하는 이런 종목군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목적은 사실 이제 뭐 도박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주식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얻는 게 목적이거든요. 큰 수익이 나올 만한 어떤 패턴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요걸 좀 더 이제 확대해서 본다라고 하면 앞에 여기 보시면 이제 대량거래 터졌던 시점 앞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여기가 여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 구간에서부터 여기 구간을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검출이 되기 전까지는 거의 주가가 횡보를 보였었죠. 요 횡보를 보인 시점에서 거래가 늘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걸 색출해내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위에 주가가 쭉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장기간에 횡보를 했던 종목군들이 방향을 튼다라고 하면은 의외로 큰 시세를 줄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른 종목은 에코프로 HN이죠. 요즘 상당히 좀 그 시장에서 인기를 좀 끌고 있는 종목군이기도 합니다. 요게 이제 급등이 나오기 전에 보시면은 요 종목도 역시 장기적으로 횡보를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주가 수준을 유지하면서 횡보를 보였다. 방향을 트니까 크게 위쪽으로 올라가 버리는 이런 모습들인데 요것도 이제 에코프로 HN 수익 검색식에서 보니까 7월 18일 11시 29분 63,200원 선에 검출이 되면서 96,200원까지 올라왔던 이제 그림이 되겠는데요. 역시 마찬가지 여기에서 검출이 되면서 주가가 치고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거래가 터지는 시점이죠. 전날보다 거래가 많이 형성되는 시점. 이게 횡보를 하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 종목군에서 가장 찾아내는 핵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본장으로 들어가서 수익 투자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수익은 내셨어요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죠. 스윙 투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나는 골든크로스 종목을 볼래요. 내지는 추세를 타고가면서 눌림목을 볼래요. 안 그러면 여기에서 바닥을 치고 나오는데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와서 여기 눌림목을 볼래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적은 이유는 수익을 내는 기법들 이렇게 보니까 복잡한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금색식을 적용을 해서 요거를 이제 실전에서 접목을 한번 쉽게 봤을 때 골든크로스 났을 때 그다음 추세를 타고 올라갈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 제가 이제 확률이 좀 높은 쪽을 보는 거는 금색식과 연동해서 밀집하고 나서 확산되는 시점. 요게 가장 확률이 좀 높았습니다. 밀집을 하면서 확산이 됐다라는 거는 그동안 그 에너지를 계속해서 모아왔다는 내용들이 되거든요. 단기간에 어떻게 압축이 되거나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만 잘 잡아내는 방법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효과를 좀 더 만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목 선정하는 방법은 일단 여러분들 없이 시장 추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어느 쪽으로 하는가 시장이 위쪽으로 올라가는가 되도록이면 시장이 여러분들 기준점을 제가 첫 장에서 말씀드렸죠. 20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 20일 이동평균선 위쪽으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투자를 이런 쪽에 투자는 되도록이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꺾어져서 내려오면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업종에서 종목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시장이 갑자기 급락이 나오거나 하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방향을 터닝을 잡아가지고 하는 거 20선 상다. 그 다음에 종목도 상승 추세가 상승으로 추세가 전환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가 밀집이라는 내용은 이동평균선들의 밀집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밀집이라는 의미에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이렇게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하다가 에너지가 여기에서 몰려 있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떨어질 건지 올라갈 건지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요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가는 쪽의 방향 확률을 좀 잡아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소한 이제 매수하기 전에는 주가의 변동폭이 들쭉날쭉하면은 변동폭이 크다라는 것은 단기 매수세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이고, 단기 매수세들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들이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수틀리면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매도하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폭이 작으면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작으면 훨씬 더 좋다. 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필옵틱스예요. 필옵틱스를 보시면은 여기서 에너지가 막 그냥 모아집니다. 이게 뭐 거의 얼마입니까? 만원 선 언저리에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거의 변동이 없어요. 여기에서 가지고 보유하셨던 분들은 5월달 그 전부터 해서 계속이네요. 그죠? 올 한 해 그러니까 7월 달에 급등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1개월 한 4, 5개월 정도를 똑같은 자리에서 그대로 있었거든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웬만하면 성질 급한 분들은 에이 하면서 그냥 다 버리고 다 나가버리겠죠. 그죠? 그거를 노리는 거죠. 나가버리고 난 빈자리를 조금만 거래를 틔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전부 다 매수했던 분들은 조금만 올려주면은 수익이죠. 그죠? 손실이 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 그냥 가만히 있어 볼래?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갑니다. 요거를 이제 보셔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아까 이제 21일 이동 평균선 상에 있든지 21일 이동 평균선이 적어도 횡보, 그러니까 하락을 하다가 하락을 하는 시점, 제가 두 번째 장하고 세 번째 장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요 20선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주가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노력을 해도 못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20선이 횡보를 하거나 추세를 어느 정도 위쪽으로 트는 시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조금씩 이제 좀 압축해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대량 거래가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공급 계약이
나왔을 때 551만 주 여기가 대량 거래 터졌습니다. 여기 터지고 나서 여기에서 단타를 들어갔던 분들은 물려버린 거 아니에요. 물려버렸지만 여기에서 거래가 터지지 않으면서 그대로 횡보를 했다라는 거는 뭡니까? 물려도 진정을 하고 참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조금씩 이제 주가 오르면서 우상향을 하면서 거래가 나오고 터지면서 돌파라는 시점이 되니까 시세가 막 분출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잡으셔야 되냐면 이 차트를 보면서 첫 번째 주가가 밀집이 돼 있는지, 그죠? 밀집이 돼 있고 20일 이동 평균선 윗단에서 주가가 놀고 있어야 되죠. 예, 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동 평균선이 물론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주봉도 보시고 월봉도 보시고 이렇게 합니다만 스윙 투자 관점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이동 평균선들이 보면은 제가 5, 10, 20 이렇게 해놨습니다. 적어도 5일선, 11선, 21선의 이동 평균선이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저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동평균선이 단기 이동평균선 3개가 여기에 밀집이 됐습니다. 밀집. 그러니까 하락을 젓고 위쪽으로 오면서 밀집이 됐다라는 것은 달릴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여러분들이 스윙 종목 검출되기 전에 어떻게 밀집이 되어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찬가지 돌파되니까 위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밀집의 구간을 검색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려고 하면 주가의 변동폭이라든지 등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상당히 좀 규정하기가 솔직히 좀 힘들어요. 힘든데 요거는 이제 볼린저 밴드가 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값을 어떻게 주는가에 따라서 기간값을 어떻게 주는가에 따라서 이 변동폭이 조금 더 여기 볼린저 밴드 상방, 하방 밴드가 있죠. 이게 늘어날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간값을 20에 성수를 1을 뒀거든요. 예, 이렇게 뒀는데 요 볼린저 밴드 상하 밴드 내의 주가가 위치해 있는가 범위 내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합니다만 이 안에 위치를 내 있다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확률, 그러니까 요 이에 거래성수 2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가 20이고 요 2죠. 요 말이 뭘 의미하냐 하면은요. 20일간 95% 이내가 요 밴드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 여기에를 더 성수값을 2를 만약에 뭐 2.7, 2.5 이렇게 높이잖아요. 높이면은 95에서 96, 97, 98, 99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이탈 안 했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값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될 것이고요. 기간값 20은 그대로 놔두시면서 요 볼린저 밴드를 보면서 여기 안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밀집이 되어 있는지 아까 앞에 보신 이동평균선하고 같이 보시면 도움이 더 되겠죠. 이런 내용들도 이제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채널을 구성해서 이렇게 딱 채널을 한번 급등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서 주가의 변동폭이 작아야 돼요. 주가의 변동폭이 작다라는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타가 단기 매수세들이 유입되지 않았다. 이런 단기 매수세처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여기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크게 의미 없어요. 그거는 밀집이라기보다는 그냥 단기 매수들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은 채널을 가지고 보시면서 주가의 변동폭 그리고 하나 더 여기에서 보태면은 음봉의 개수보다는 양봉의 개수가 많다라고 하면은 더 좋겠죠. 이런 내용들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찾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은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조건 쪽에 들어간다. 차트를 보는 거 이게 뭐 검색식을 하시든 검색식을 가지고 트레이딩 하지 않든지 간에 어차피 검색식 자체가 기술적 분석이 기본으로 되고 그걸 기술적 분석이 돼 있는 걸 갖다 검색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수하고 매도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매수 전략과 매도 전략은 마찬가지 반대로 보시면 되겠죠. 기준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하고 돌파하고 난 이후에 눌리면은 분할 매수가 들어간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파할 때, 그다음에 돌파 이후에 눌림목 내지는 그 다음 날 한 3번 정도 분할 매수하는 게 제가 볼 때 저런 패턴들에서는 가장 적절하다. 한 방에 매수를 해서 와 저점 잡았어요. 그다음 시세가 쭉 치고 나갑니다. 엄청 좋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돌파를 딱 하는데 여기서 한 방 매수해가지고 여기까지 쭉 갔어요. 희열이죠, 희열. 엄청나게 좋죠. 이렇게 될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하다가 다시 꺾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감안하셔서 1차적으로 투입 한번 하고 눌릴 때 투입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뭐 날아가 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 눌릴 때 매수를 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저항선 미돌파, 뭐 이런 데 수익 확보에 대한 내용들. 매도 역시 이제 이익 확보되었으면은 여유를 가지시고 분할 매수를 하시고 손절매를 설정해 놔놓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필옵틱스 최초 매수 신호 분할 매수 여기가 딱 나옵니다. 분할 매수가 나올 것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여기 두 번째 보면 음봉이 나왔죠. 여기에 눌림목 매수가 들어갈 거죠, 그죠? 눌림목 매수를 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날라버리면은 끝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1차적으로 1, 2차 저항이 보면은 아까 이제 그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은 패턴이 아닐 거예요. 다른 종목들도 뭐 나올 수는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대규모 공급 계약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이 저항을 돌파해야 되잖아요. 그 저항 구간을 돌파한지 보시고 저항을 돌파하지 대량 거래 앞선 매물에서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물량을 조금 줄이는 경우가 있겠죠. 만약 그걸 가볍게 뛰어넘어서 가는 요 많은 대량 거래를 가볍게 뛰어넘어가는 거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해석을 그렇게 해야 돼요. 반면에 이제 매수는 철저하게 돌파할 때 한 번, 눌릴 때 한 번, 그 다음에 수익이 많이 확보됐다라고 하면은 저항을 돌파할 때 한 번 더 매수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가져가는 것이고 홀딩에 대한 기준은 정답은 없어요. 제가 강의를 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그 어떻게 보셔야 되냐 하면은 뭐 지금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5일선 종가하고 5일선 저가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5일선을 타면서 그대로 쭉 가죠. 쭉 가니까 여러분들도 기준을 정하셔야 됩니다. 5일 이동평균선 할래? 나는 좀 더 크게 한번 먹어볼란다. 10일선 할래? 20일선 할래? 하나를 정하면 돼요. 정하시고 그 다음에 기준을 타고 가는 선을 이제 보유선을 하고 그 다음에 저가선을 똑같은 이동평균선에서 저가선을 하나 두세요. 저가선을 두고 만약 저가선을 이탈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매도해야 되는 기준점을 잡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가가호호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한 기준은 이렇게 정해놔놓고 보유를 한다. 5일선을 깨지 않으면 보유한다. 적어도 5일선 저가를 깨지 않으면은 홀딩한다. 뭐 5일선을 깨고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3분할 매도 한 번 매도하고 그 다음에 또 전량 매도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요 기준만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매도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방금 아까 그 내용을 확대한 내용들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 2차 매수, 1차 매수, 2차 매수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여기에 대량 그 거래가 트였던 자리 저항을 돌파하고 살짝 눌리죠. 여기 보시면은 살짝 눌리죠. 눌리면서 돌파하면은 또 매수가 더 들어가는 게 이익이 확보되어 있으면은 아까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 그림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여기에서 그 기준점을 지켜주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어디에 매도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종가하고 저가를 한 방에 그날 다 깨죠.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고점 나서 여기에서 매도를 하는 기법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거는 뭐 여기에서 이제 지표값을 넣든지 여러 가지 이제 넣어가지고 하시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했으면 그 이동평균선, 기준된 이동평균선을 다시 이탈할 때는 매도를 한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급등이 나온 상태에서. 그럼 여기에 보시면 5일선하고 그 다음에 5일선 저가 이탈을 했죠. 그럼 이때는 다 매도를 해야죠. 밑에서 매수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매수한 분들한테 이걸 가지고 기준을 잡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수익 검색식 작성에 대한 내용도 저점권 공략 기준, 그다음 기준 입평선 반등 국면 설정, 입평선 밀집, 그다음 밀집 보강 설정, 이런 내용들은 제가 그 뒷장에서 그 K증권사 검색식 작성하는 방법으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부에서 다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수익 검색식을 한번 같이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들 그 그림에 보시면은 미리 작성을 해놔놓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동근 파트너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은 3강 수익 검색식에서 작성해놔놓은 게 있습니다만 그걸 참고하셔도 되고요. 방금 이제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몇 개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은 내 조건식 있죠. 조건식에서 조건식 세로 작성을 한번 눌러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 이제 공백이 지금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내용들이 검색식을 작성할 때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위에 그림에서 보시면 대상 변경이 있죠. 대상 변경을 누르시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 전체에 체크를 한번 해놔 놓으시고 필요한 내용들만 집어넣으시 필요 없는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삭제를 하시면 돼요.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관리 종목, 투자 경고, 위험, 우선주 이런 거 뭐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거래정기, 정기매매, ETN, 권리락 종목, 그 다음에 스펙은 넣을 수도 있는데 스펙도 그냥 제끼겠습니다. 단기 과열, 환기 종목들, 불성기류 공시, ETF, 초저 유동성 이런 거 할 필요 없죠. 이상급 등 경고 예고, 투자 주의 이런 것들 체크를 다 하시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종목들은 넣더라도 여기에 빠져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강의 시간에서 이동평균선의 방향이 적어도 위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여기 조건식에서요. 이동평균선의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동평균하고 치면은 여기에 이동평균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동평균선, 주가 이동평균 추세, 요 내용을 누르면 주가 이동평균 추세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삼아야 되죠. 그러면 아까 제가 본장에 그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20일 이동 평균선 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보면은 일봉에 대한 주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영봉전은 당일이 되겠습니다. 당일. 예를 들어서 이런 조건을 갖다가 뭐 일봉전, 이봉전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자, 한 3봉전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전. 3일 전에 20일 이동평 종가 5위평 아니고 여기 20일 이동평균선의 추세가 예를 들어 이때는 하락했다가 영봉 때 틀어졌다. 뭐 욕심이지만 그게 좋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추가를 한번 넣습니다. 하나 넣어보고 그러면 여기 검색해 보면은 약 320개 정도가 나와요. 어떤 종목들이냐면은 보시면 이런 것들요. 로스웰, GRT 이런 게 거꾸로 지금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죠. 이런 거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 다시 이동평균선 추세를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자, 삼봉전에는 그랬는데 조금 요거를 땡겨 가지고 일봉전 기준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의 추세가 하락 보합 정도로 해서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로스웰이나 이런 것들 나오게 될까요? 예, 요거를 한번 넣어가지고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락 보합이니까 이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아니다, 요 하락 보합이 아니고 상승 보합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 수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나오겠습니까? 예, 사라지죠. 로스웰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죠. 그러면 요런 것들이 나옵니다. 좀 위쪽으로 좀 보기 좋은 것들, 예, 요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넣습니다. 자, 이동평균선 추세를 영봉전 기준에서 자, 상승 보합이 아니고 이제는 적어도 상승 쪽으로
추세 유지가 1회 이상 해서 요걸 한번 넣어 봅니다. 그럼 확실하게 이제 떨어졌다가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종목군들이 나오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보면은 지금 오늘 장이 설명드리는 장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동평균선 추세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요 정도 정의를 해서 넣으면 여러분들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동평균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밀집의 정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밀집의 정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면은 유일 에너테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주가가 뭐 오늘 제가 지금 교육하는 시간에 시장이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약간 이제 밀집을 하면서 주가가 좀 있으면 어떻겠냐. 요거를 이제 판단을 아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육안으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채널을 한번 꺼가지고 본다라든지 그다음에 캔들의 모양새가 어떻다라든지 이런 내용들 일일이 여기에서 이제 조건을 넣어가지고 집어넣어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초보자분들께서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볼린저 밴드를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볼린저 밴드를 좀 BOL 치면 이제 볼린저 밴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 여기에서 볼린저 밴드를 치시고 자 볼린저 밴드 어떤 걸 할 것인가. 예. 여기에 보시면 상한선 이상 범위 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은 영봉전 종가 뭐 범위 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 영봉전만 있고 나머지는 또 위쪽으로 벗어나 버리면은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러면은 기간 내 비교 요걸 봐야 되겠죠. 며칠 정도 안에는 적어도 이 테두리 내에는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들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기간값이 20일, 그 다음에 성수 2를 둔다고 했죠. 성수 2를 두든지 안 그러면 성수를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어느 정도 더 보수적으로 보는가 안 그러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조금 넓힐 수도 있고 좁힐 수도 있고 그래요. 기간값도 마찬가지예요. 기간값 20을 볼 수도 있고 12도 볼 수도 있고 33 볼 수도 있고 다 낮춰서 정의해서 볼 수 있어요. 예, 이런 내용들 이제 조절하시고 여기에 이제 보편적인 값이 20에서 2니까 요걸 넣고 종가가 볼린저 밴드 상한 이상 하면 안 되겠죠. 이게 완전히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 이거 한번 넣어볼게요. 상한 이상 넣으면은 이게 나오겠나? 코스모 신소재 영봉전 기준에서 LG와 SK 이노베이션 오늘 막 급등했던 종목들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종가가 상한선 이상이 아니고 적어도 5봉 이내에 1회 이렇게 나와 있네요. 5봉 이내에서 그러니까 요게 나왔구나. 그죠? 코스모 신소재 이런 것들은 오늘 장중에 급등이 한번 나왔던 내용들이죠.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10일간 봐야 되겠다. 10일간 볼까요? 10일간 보면은 여기에서 5봉 이내를 갖다가 10봉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기에서 5봉 이내를 10봉으로 바꾸고 여기에서 몇 회 정도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가. 한 번만 있으면은 뭐 전부 다 뭐 아래로 급등이 나왔다가 이런 종들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한 7봉 정도 보시고 종가가 범위 내 요렇게 해서 한번 수정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나올 수도 있겠네. 여기 나왔네요. 자, 코스모 신소재, LG화학, JC 메디칼, 그다음에 유일 에너테크, 요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볼린저 밴드 범위 내에 대한 내용들도 10봉 해놨죠. 10봉에서 7번이니까 그 중에서 다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좀 더 제가 좀 세밀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10봉 중에서 앞에 7봉은 벗어났고 뒤에 3봉은 벗어났고 뒤에 7봉은 벗어나지 않은 것들은 또 나올 수도 있고 반면에 내가 보려는 시점, 내가 검출하는 시점에서 앞에 7봉은 있는데 3봉은 아래 위로 급등이 나와버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투자해서 대상에서 좀 제외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다시 좀 더 들어갑니다. 자, 10봉이 아니고 5봉으로 하죠. 추가를 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5봉을 넣습니다. 5봉에서 적어도 지금
한 4봉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추가를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여기 종목이 확 없어집니다. 그러면 JC 메디칼, 뭐 유일 에너테크, 제가 지금 볼린저 밴드를 켜지 않아서 그랬는데, 예, 요렇게 해서 이제 압축이 돼서 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검색식을 잘 짜고 못 짜고를 떠나서 검색식의 구성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를 잡아서 가고, 그 상승 추세를 잡아가는 것 중에서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범위를 설정하고 그 안에 등락 범위를 설정한다라는 거예요. 등락 범위를 설정하는데 지금 현재 영봉 기준에서, 당일 기준에서 어느 정도 범위 안에 있는가, 안 그러면은 얼마 전부터 범위 안에 있었는가, 예,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규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하나 더 넣어야 될 게 이제 20일 이동평균선. 기준점이 지금 제가 이동평균선은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동평균선하고 주가 등락이, 이격이, 예,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평 이격도를 하나 집어넣도록 하죠. 자, 이동평균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동평균선과 이동평균 이격도, 요걸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동평균 이격도를 넣고 여기에서 지금 단기평 5, 장기평 20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5하고 20하고 이렇게 나왔죠, 그죠? 우리가 지금 현재 주가는 일봉입니다. 현재 주가는 일봉. 물론 이제 이 방법을 써도 되고 다른 방법을 써도 돼요. 그럼 여기에서 종가가 일봉 넣고 장기 이동 평균선 20을 넣으면은 종가 20일 이동 평균선 대비해서 2% 이격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그러니까 플러스 2% 위에 있거나 20일 이동 평균선 대비해서 마이너스 2% 밑에 있거나, 예, 그런 내용들이죠. 한번 추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일 에너텍 하나 나오죠. 자, 요런 형식이 나오게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부분들이, 거래가 증가되는 시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여기에서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거래량 증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자, 거래량을 치죠, 여기에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거래량 거래 대금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전일 대비해서 뭐 100%다 내지는 200%다, 예,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전일 거래량이 아니고 기준, 예, 거래량 비율 N봉, 예, 요걸 넣을 때 N이라는 거는 특정 기간,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거래량 비율 N봉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1봉전 대비해서 0봉전 거래량 대비가 뭐 예를 들어 200% 이상.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이제 종가가 끝나고 나서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요거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는데 만약 여기에서 요 지금 그래요. 유일 에너테크 여기에 잠시 체크를 빼면, 자, 유일 에너테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 200% 이상, 뭐 내지는 250% 이상 요렇게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주가가 튀면서 가는 종목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블락을 끼워 맞추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예, 볼린저 밴드를 넣어가지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에서도 기간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구간에서는 하락을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해서는 방향을 틀면서 올라오는 종목군들하고,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이동평균선에 대한 내용들, 밀집에 대한 내용들도 뭐 5일 이동평균선, 10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의 이격도,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예, 요 기본 빼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집어넣으시면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응용은 여러분들이 장기동 평균선들을 가지고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장기 종목군들, 중장 종목을 접근하시고자 할 때도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물들,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거래량이 증가가 됐을 때 나오는 내용들은 지금 없고 여기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저께 봤는데 유일 에너테크 요게 이제 뭐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아니죠, 그죠? 양봉이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주가 비교를 넣어서 양봉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자 주가 비교해서 한번 넣습니다. 그리고 주가 비교에서 양봉이 나와야 되죠. 자 일봉전 종가 대비해서 영봉전 시가 대비해서 영봉전 종가가 큰 게 양봉이 되겠죠. 그럼 요것도 한번 넣어봅니다. 예, 넣어보면은 여기에서 거래량 M봉은 지금 어차피 이제 오늘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빼고요. 이게 빼면 지금 유일 에너테크가 나왔죠. 유일 에너테크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양봉 조건을 집어넣으면 나올까요? 안 나와야 정상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안 나오죠. 이렇게 해서 양봉전 조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고 여기에 거래량 조건을 집어넣어서 나오면은 유일 에너테크 하루 전과 같은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끼워 맞추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패턴들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요거는 일단 제가 저장을 저장을 한번 해놓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검색시계 이동건 파트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검색식 4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세력이 개입된 주식으로 보는 내용들이 이렇게 포스코 엠텍하고 라파스, SK 아이테크놀로지 이런 내용들이 첫 번째 그 검색식에서 나왔었고 두 번째 검색식에서 보시면 지금 두 번째 검색식 보시면 LS 네트워크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상한가 들어갔네요. 이게 오늘 상한가 나온 종목입니다. 시초가 급등주 매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상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익 검색식에서 요게 이제 지금 제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종목들을 그 기준에서 아까 그 기준 말고 제가 이 기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패턴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삼성 SDI 패턴들. 이거 차트를 조금 더 축소해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런 조건들. 그러니까 밀집이 되어 있으면서 나오는 것들. 여기 세부 조건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요게 나옵니다만 만약에 장중에는 나왔을 것 같아요. 장중에는 양봉이 나왔을 때는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밀집이 되면서 양봉이 나오면서 돌파가 되는지 보셔야 될 것이고요. A프로젠과 같은 패턴들, 이런 것들, 바닥권에서 밀집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KB금융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기간의 행보를 하다가 거래가 일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패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그림이 보면은 조금 만들어져 있죠. 오늘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양봉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선호하신다라고 하면 요거를 이제 검색식을 만들 수 있다. 신한 알파 리츠, 리츠가 들어가 있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대상 검증에서 빼버리는 내용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수행검색 아까 이제 시험용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시가에서 양봉을 집어 넣을 수도 있고 거래량 조건을 넣을 수도 있고 여기에 만약에 이제 이동평균선의 밀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집어넣는 거는 조금 손품을 좀 여러분들이 파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조건식에서
대상 기준점이 뭐냐? 20일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근데 20선에서 5일선, 11선, 21선의 밀집이 어느 정도 돼 있는가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5일선하고 20선하고 그다음 11선하고 20선하고 요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자, 이동 평균선 한번 쳐 볼게요. 나올란가 모르겠어요. 지금 나올란가 모르겠는데 자, 이동 평균선 비교, 주가 이동 평균선 비교. 자, 주가 이동 평균선 이격도를 가지고 볼게요. 그러면 아까 이제 5일선하고 21선하고 얼마? 한 2%? 2% 정도면 될까요? 2% 이내 근접 한번 넣어 볼게요. 넣어보고. 여기에 또 보시면 이동 평균선 5일선하고 20일 돼 있죠. 그러면은 자, 10일하고 21선하고 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얼추 이격이 갖춰지겠죠. 여기에 지금 여기서 몇 개는 지금 제끼고 보겠습니다. 이게 거래량. 자, 지금 현재는 시장 상황도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를 해야 되죠. 금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이제 변동폭이 여러분들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검출하는 조건에 맞는 내용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힌트를 드린 거예요. 밑에 10일, 20일 이동평균선 건접, 그 다음에 여기에서 5선, 21선 이동평균선 건접, 그 다음에 시가, 종값하고 비교했을 때 양봉이었으면은 좋겠다라는 내용들하고 거래량이 튀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들하고 이런 내용들은 사실 필터링 조건으로 제가 드리려고 했던 건데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려고 하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냐 하면은 시가총액이라든지 시가총액, 그 다음에 거래량 거래대금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집어넣으시면은 아마 원하는 조건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검색식에서 노출이 되어 있는데 어떤 조건 쪽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는가. 뭐 사실 여기에서 뭐 볼린저 밴드를 제끼고 이동평균선만 가지고 넣어도 밀집도를 할 수 있고요. 근데 그 밀집도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냥 어떻게 보면 주가가 이렇게 크로스가 되면서 단기간에 딱 매수 시점만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방향이 아직까지 정확한 가격 기간 조정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확률이 조금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런 것 같은 경우를 어떻게 쭉 늘어지면서 필옵틱스라든지 잠시 이 차트를 한번 보면요. 자, 필옵틱스가 급등하기 전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동평균선 자체가 압축이 되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구분해서 낼 것인가. 예를 들어서 되도록이면 떨어지다가 저점을 잡아주는 거. 그 떨어지는 기간은 어느 정도고. 그러니까 영봉에서부터 며칠까지는 떨어졌어야 되고 그 떨어지는 시점이 10일이다, 20일이다. 그 20일부터 해서 이동평균선들이 밀집이 돼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종목 수는 작겠지만 확률은 높아지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기간값을 두어 가지고 규정을 해서 내는 겁니다. 제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쉬울 수가 있고요.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제 홈페이지 이동근 파트너 홈페이지 들어가서 무료로 지금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다음 강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종가 매매 검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스윙 이전에 이제 급등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운용하기가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단기로 하시는 분들은 괜찮고 반면에 종가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 아마 확률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착실히 여러분들한테 준비를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항상 그 스윙 종목에 대한 내용들을 보실 때 시장을 먼저 보시라는 겁니다. 시장을 먼저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종목에 대한 내용들도 추세가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지 요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고요. 분할 매수라든지 분할 매도라든지 기준에 대한 설정은 사실 제가 제시만 해드릴 뿐이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21선, 5일선을 기준해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정하시고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검색식을 작성하실 때 앞에 말씀드린 대강 제가 큰 줄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큰 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부단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예를 들어서 당일 당장 밀집이 되는 것부터 해서 5일 전부터 밀집돼서 지금까지 밀집이 돼서 오는 거, 10일 전부터 밀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밀집돼서 오는 거,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다 보면은 의외로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검색식은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만능은 아닙니다. 만능은 아니고 단 2,500개 정도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내는 어떤 기준이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검색식을 통한 매매를 하시더라도 손절 기준, 이런 내용들을 꼭 준수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5강에서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넷 스페셜 이동근 파트너와의 네 번째 시간. 오늘은 스윙 투자의 추세와 밀집, 반전 신호 접근법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오후 6시 공개 방송에서 계속될 예정인데요. 한국경제TV에 접속하셔서 이동근을 검색해보세요. 무료 온라인 특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참여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반 통화료가 부과되는 02-3490-5055로 전화하시면 알고리즘 검색식 4종을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와우넷 이동근 파트너의 부자 되는 알고리즘 강의를 통해 명확한 시장 분석을 할 수 있는 해안을 키워가세요. 와우넷 스페셜과 이동근 파트너는 여러분의 투자 안목과 신견이 높아질 수 있도록 언제나 튼튼한 로드맵을 제공하겠습니다.